맥 어드레스하고 ART에 관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IP 주소를 쓰는데 IP 주소가 32비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32비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상 주소예요. 그죠? 가상 주소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 네트워크 그 어댑터하고는 무관한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우리가 네트워크 카드가 이더넷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더넷 주소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닌 가상의 주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런 메커니즘이죠. 가상 주소가 있고 그거에 매핑이 되는 실제 주소가 있는, 그러니까 주소가 두 개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이런 가상 주소를 만들었느냐?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의 종류에 따라서 어드레스가 다 다르잖아요. 이를테면 TCP 같은 건 8비트고, 그죠? 그 다음에 맥 주소는 이더넷 주소는 48비트고 이렇게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의 네트워크를 통합할 때 하나의 가상 주소를 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맥 주소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멀티플 액세스 컨트롤의 준말이에요. 근데 주로 링크 레이어에서 저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저거를 대표적으로 맥 주소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항상 링크 레이어에서 멀티플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대부분이니까 습관적으로 맥 주소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이름은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죠. 그래서 심플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프레임을, 그죠? 프레임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또 하나의 다른 인터페이스, 물리적으로 연결된 다른 인터페이스로 전송하는 데 필요한 주소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 네트워크에서만 통용되는 주소를 맥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이면 이더넷, 아니면 와이파이면 와이파이, 그런 어떤 특정 네트워크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802.11 같은 와이파이 주소나 이더넷 주소는 48비트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아예 네트워크 카드에 롬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그죠? 48비트죠. 여기에 하나가 4비트잖아. 그죠? 왜냐면 헥사니까 4비트, 4비트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니까 4비트 곱하기 2니까 48비트죠. 그래서 이거는 네트워크 카드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카드는 반드시 이 주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유일하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의 경우의 수는 2의 몇 승? 2의 48승이죠. 우리가 IP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2의 32승이니까 이거보다도 훨씬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IP 주소가 2의 32승이고 이게 2의 48승이니까 IP 주소 곱하기 얼마인 거예요? 2의 32승 곱하기 2의 몇 승이에요? 16승이니까 IP 주소가 64,000개가 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는 게 보장이 됐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드를 만들 때 주소를 할당받아가지고 그 할당받은 주소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카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유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면 각자가 맥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네트워크 카드가. 그죠? 맥 주소를.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랜은 뭐냐면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하던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의 버스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 버스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마치 호수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노드에서 특정한 노드로 보낼 때는 간단해요. 그죠? 이걸 만약 여기서 얘한테 보낸다면 얘를 소스 어드레스로 하고 얘를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로 해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이쪽으로 그냥
이 네트워크에 그냥 보내면 돼. 이 호수에다 던지면 돼.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여기를 다 돌아다니고, 여기서도 이제 원래는 이게 버스였죠. 그죠? 버스에서 이 프레임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그걸 읽어봐요. 그죠? 모두가 읽어봐서 그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목적지 주소가 자기 자신하고 똑같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써서 보내면, 아, 이게 나한테 오는 거다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죠?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써가지고 프레임을 던지면 모두 다 받아본 다음에, 그죠? 모두 다 받아본 다음에 자기 것이 아니면 다 버리고 자기 거면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단순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프로토콜을 만든 사람이 굉장히 단순한 걸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A고 이게 B라면은 A에서 B로 가는데 쓸데없이 C하고 D가 본다는 거야. 그죠? C하고 D가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프로토콜 설계하는 사람은 보안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은 거야.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일단 사람들이 쓸지도 잘 몰랐으니까. 그죠? 이게 원래 무슨 박사학위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여기서부터 보안의 문제가 시작된 거야. 그죠? 그냥 어떻게 알고리즘을 저렇게 짜는 거야. 야, 내가 뭘 보낼 테니까 모두 다 읽어봐. 그런 다음에 자기 거 아니면 버려. 이런 거잖아. 그죠? 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잖아.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한테 다 보내고 다 읽어보시고 혹시 자기 게 아니면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야. 놀랍죠. 그 단순함이 놀라워. 근데 어쨌든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 맥의 주소는 되게 플랫한 구조라는 거예요. 평면적인 구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맥 주소를 한번 자세히 보면, 이 주소를 이렇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이걸 딱 보니까 이거는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의 성황대의 R관 805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알 수가 없다고 이거 보면. 그래서 이 주소는 그냥 플랫해요. 어디 있으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이게 핀란드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뭐 스페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아는 주소, 이를테면 뭐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이것도 하나의 주소잖아요. 마포구 신수동 1. 이 주소를 딱 보고 이게 어딘지 모르겠다 이건 아니죠. 그죠? 네. 왜? 서울시 안에 마포구가 있고 마포구 안에 신수동이 있고 그 중에서도 1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소는 계층적인 주소예요. 근데 원래 있는 이 맥 주소는 플랫한 주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층적인 주소의 좋은 점은 뭐예요? 찾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일단 서울시로 가서 마포구로 가서 신수동으로 가서 1번지를 찾으면 됩니다. 플랫한 주소의 단점은 뭐예요? 그렇게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2의 48승계의 네트워크 카드가 널려 있는데 지금 걔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찾아서 거기다가 딜리버리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시 말해 라우팅이 되게 어려워요. 그 IP 주소는 어떠냐? IP 주소는 원래는 플랫하려고 했는데 결국 계층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IP 주소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163에 229.10.2 이런 식으로 IP 주소가 돼 있는데 이게 계층적이냐 아니면 플랫하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 어떻게 생각하면 플랫해요. 그죠? 네.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딱 보여주고 이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 같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계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63의 219는 성황대예요. 그죠? 네. 아는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대충 계층적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계층적인 것도 아니고 대충 계층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roughly
roughly hierarchical. 어느 정도는 그냥 대충 가서 대충 본다. 아주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죠. 아주 근본적으로는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호스트 아이디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뭐 그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처럼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처음에는 확실했었는데 이게 점점 불분명해지면서 약간 어떤 경우는 상당히 하이라이트가 되고 어떤 경우는 안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이 됐어요. 정리는 안 됐지만 그래도 지향하는 거는 roughly hierarchical. 왜? 그렇게 해야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이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계층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찾아가기가 비교적 용이하죠. 그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맥 주소 같은 경우는 플랫한 어드레스인데 이거는 포터빌리티. 그러니까 아무데나 꽂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카드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뭐 미국에 가든 뭐 영국에 가든 아무 데서나 꽂아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IP 주소는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죠. 마치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라는 주소를 제주도 가서 쓸 수 없는 것처럼 IP 주소는 여기 있는 서강대에 있는 IP 주소를 가지고 제주도 가서 그걸 쓰겠다고 고집할 수가 없어요. 포터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IP는 하이어라키컬 어드레스고 not 포터블하다. 그래서 어드레스는 depends on IP 서브넷 which node is attached. 그 노드가 연결된 서브넷 주소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트워크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서강대 안에서 노트북을 쓴다면 그 노트북의 IP 주소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IP 주소를 163, 219가 아닌 걸로 시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다면 128에 125 같은 걸로 시작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P 그 인터넷에서의 라우팅을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그램을 보내고 받을 때는 뭘 가지고 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데이터그램을 막 인터넷상에서 어디 보낼 때는 뭘 쓰냐면 IP 주소를 써요. 그러니까 가짜 주소를 쓰는 거야. 진짜 주소를 쓰지 않아.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짜 주소를 쓰는 가짜 주소를 쓰는 IP 주소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트워크를 유니폼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 다 통일해서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면 주소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봅시다. 하나는 뭐 인터넷의 맥 주소처럼 1A 뭐 2F 33 뭐 27 14 2A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 어떤 하나는 주소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거 하나는 또 011 1011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주소가 서로 안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로 라우팅하기 되게 어렵고 또 얘네들 하이어라키컬 하지도 않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야 인원 주소를 다 각자 써가지고는 우리가 통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도 새 IP를 갖고 그죠? 너도 새 IP를 갖고 우리가 데이터그램을 전송하는 건 IP 가지고 하자. 새로운 세상에서 하자 이거예요. 새로운 공간에서. 그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는 이제 이런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전체 네트워크 있으면 이거를 다 IP 주소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에 163, 219 네트워크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어떤 한 노트북이 163에 219에 10.2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만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실제로 뭐로 이루어졌는지 뭐 와이파이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이 163, 219 네트워크로 간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 네트워크가 다 갑자기 뭐로 된 거야. IP 주소로만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실제는 다 감추는 거지. 실제는 무슨 네트워크인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전송을 하는데 실제 전송이 이루어질 때는 뭐가 돼야 돼요? 그때는 실제 네트워크로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이때는 피지컬한 주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실제 주소. 그죠? 본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구조를 갖는 거지. 우리가 이제 IP 주소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딱 보여. 그러니까 여기 A라는 데에서 B라는 데를 가려면 뭐 이렇게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A에서 뭐로 가는 거야? B로 가는 데이터그램이 오면 얘는 라우터는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얘가. 근데 얘가 생각할 때 이 라우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 문제를 푸는 거야. 아,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게 세 번이니까 이쪽으로 보낼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은 못 하는 거지. 이렇다면 얘가 여기 세 번이지만 여기는 15메가, 여기는 20메가, 여기는 5메가 이 정도의 속도군. 근데 여기는 두 번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100K, 여기 뭐 150K 이 정도군. 이런 식의 판단은 하지 않아요. 또는 뭐 여기는 와이파이군. 그래서 에러가 높겠군. 또 여기는 PPP니까 뭐 어디래서 그런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딱 그래프로 보고 하나, 둘, 세 번 가는 것보다 두 번 가는 게 낫겠지. 이 정도 수준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야. 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원래는 그렇지 않죠. 원래는 이 안에 와이파이도 있고 뭐 PPP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숨기는 거야. 뭐 질문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몇 개의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던가 무조건 하나로 만드나요? 하나만의 결정을 보내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라우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여기 같은 경우에 일로 왔는데 초이스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 있지, 그치?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IP 주소를 다들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자기의 맥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P 주소는 누가 라우터들이 판단할 때 쓰는 거고 실제 전송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맥 주소를 가지고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구조를 항상 가져가는 거야. IP 주소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사실 이렇잖아. 얘가 이 라우터가 IP 주소로 이렇게 딱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리로 가야 되겠다 또는 이리로 가야겠다 그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는 IP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얘는 라우터는 IP 주소들만을 보고 생각해. 그런데 딱 결정이 내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맥 주소하고 여기 있는 맥 주소를 얘를 소스로 쓰고 얘를 데스티네이션으로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4개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4개 층에서. 링크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결정을 IP가 하고 그러면 얘는 이제 파일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서는 맥한테 야 여기서 여기로 보내 하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자기. 더 이상 개입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기 라우터가 또 받아가지고 또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맥으로 왔지만 딱 받아서 IP 계층에서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IP 주소를 볼 때는 이리로 가야 되겠다 하고 또 결정을 해요. 그러면 얘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맥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P하고 맥하고 계속 서로 이렇게 대화해가면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IP 입장에서 여기 어떤 네트워크이든지 상관없이 이거를 그래프를 짜잖아요. 그러니까 IP의 결정은 항상 링크레이어에 무관하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종류의 링크레이어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왜? IP는 항상 링크레이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모든 링크레이어를 통합한다는 점이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뭐 생물학적인 네트워크가 나온다.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IP는 링크레이어 안 보니까.
그게 좋은 점인데 나쁜 점은 뭐예요? 실제로 어떻다는 걸 모르니까 실시간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어떻게 전송이 되는지 다 알아야 우리가 실시간성을 얻을 수 있는데 실시간성에 대해서 완전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이 많은데 나 저기 서울까지 택배하는데 뭐 1,000원, 여기 서울까지 택배하는데 2만 원. 그럼 1,000원이 싼 건 이쪽으로 보냈어. 근데 여기 알고 보니까 세발 자전거 타고 가는 거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보지 않고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QoS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QoS하고 IP하고는 서로 상극인 거예요. QoS하고 IP하고는 상극인 거예요. 왜? IP를 쓰기로 결정한 순간 QoS는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포기했다고 이미 포기했는데 마치 막 그걸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지만 IP는 굉장한 선택을 이미 한 거예요. 우리는 QoS 신경 안 쓰고 어떻게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네트워크가 엉망이 되고 뭐 지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돼요?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는 포기했지만 포기해서도 다들 좋은 네트워크를 깔았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다 포기했지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포기했으니까 막 엉망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보장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늦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다 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네요. 그래서 각자가 항상 두 개의 주소를 갖고 있다.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이 IP 주소를 갖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IP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맥 주소를 가진 이런 네트워크 카드가 IP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IP 주소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네트워크에 가면 남의 뭐 이를테면 어디 뭐 회사 때문에 다른 데 출장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IP 세팅이라고. 왜? IP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왜 IP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IP에 있는 다른 애들이 내 IP 주소를 보고 나의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IP가 어떻게 보면 가상의 네트워크를 실제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실제 네트워크 있으면 실제 네트워크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후에 IP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인터넷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라우팅을 하고 그게 실제로 액션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집니다. 되게 기가 막힌 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사실은 이후에다가도 또 줄 수 있어요. 그죠? 네. 왜 IP 세계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IP 세계 위에 또 가상의 세계를 줄 수 있죠. 그죠? 네. 그게 P2P 네트워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블록체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가상의 네트워크의 하나하나의 노드는 누구예요? 서버들이에요. 서버. 그래서 이제는 얘네들은 뭐예요? 이 서버들은 IP 주소하고도 무관해요. 왜? 서버들끼리 연락할 때는 얘네들의 그 서버 주소, 그죠? URL 주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HTTP. 그걸로 하기 때문에 IP 주소하고 또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세계에서는 IP 주소의 제약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IP 주소가 우리를 이렇게 막 제약한다면, 왜냐하면 IP 주소라는 건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에 가서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더 레이어를 주는 이게 가상화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저런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막 서버들의 세계가 또 막 되게 부담스럽다, 또 얘가 가상화의 세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로부터 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나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실제 전송이 이루어질 때는 맥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IP 주소에 하면, 그죠? 해서 이를테면 여기 있는 IP 주소에서 이쪽으로 가겠다고 결정하면 그 다음에 이걸 실행에 옮기려면 뭐 해야 돼요? 각각의 맥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얘한테 이 IP 주소에 보내려면 실제 전송은 얘의 맥 주소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바로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 레졸루션이라는 거는 어드레스를 리졸브 한다는 거잖아요. 푼다는 거죠. 뭘 푼다는 거예요? 진짜 주소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가상 주소를 진짜 주소로 풀어낸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과정이 이렇게 돼요. 만약에 A가 B에게 전송한다. A, B가 필요가 없고. A가 B에게 보내는데, 이때면 얘가 A예요. 얘가 B야. B한테 보내는데 서로 IP 주소만 아는 거야. 얘 IP 주소. 그래서 여기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맥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 그죠? 모르니까 이때는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얘한테 물어보려면 얘 맥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 이런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얘한테 보내려면 얘 맥 주소를 알아야 그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맥 주소를 모르잖아. 그죠? 모르니까 못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돼? 모두에게 물어봐야지. 그죠? 모르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때는 맥 주소로 보낼 때 맥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맥 주소의 브로드캐스트를 써요. 맥 계층의 브로드캐스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6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6바이트가 전부 다 1로 돼 있어요. 그러면 FFP로 되면 그건 뭐냐면 이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모든 그 맥들은 모든 네트워크 카드는 다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왜?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을 얘로 잡은 다음에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all those on then receive the ARP query. 그러니까 ARP를 묻는 쿼리에 대해서 모두가 받는 거예요. 그죠? 받아서 뭐를 얘기해요? 그때 물어보면서 뭐를 말하냐면 B가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의 IP 어드레스를 넣어서 보내요. 내가 찾고 싶은 거는 B인데 내가 걔의 맥 주소를 몰라서 그러니까 모두 다 받아가지고 그 B의 맥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B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B가 응답을 하는데 B가 응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응답을 하면서 A한테만 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지 않고 A한테만 한다고. 그죠? 그러면 A의 맥 주소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A는 B의 맥 주소를 몰라가지고 브로드캐스트를 보냈는데 B는 A의 맥 주소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알죠? A가 모두에게 물어볼 때 그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데스티네이션 주소는 FF지만 소스 주소는 뭐예요? 누구 거예요? 자기의 맥 주소. 그래서 그걸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때는 A의 맥 주소에다가 직접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알려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유니캐스트로 보내요. 아까는 브로드캐스트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딱 A를 찍어서 A의 맥 주소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알았잖아요. 이제 맥 주소를 알았잖아요. 그죠? 알았는데 이를테면 계속해서 보낼 일이 생기면 또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캐싱을 해놔요. 그래서 A는 저장을 해요. 캐시스 IP to MAC address pair. 그러니까 B의 IP 주소와 B의 맥 주소를 페어로 해가지고 자기의 ARP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생각에 한 번 얘네가 IP 주소하고 맥 주소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영원히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왜? B가 자기의 그 네트워크 카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고장나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걸 영원히 고정시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타임아웃 되는 시간을 두고 그래서 타임 투 리브라고 해서 타임아웃 되는 시간을 두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 매핑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소프트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스테이트의 정의는 뭐냐면 information that times out goes away unless refreshed. 재생 안 하면 인포메이션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라지는 거. 이게 하드 스테이트는 뭐냐?
하드 스테이트는 일부러 그거를 그 상태를 없애지 않으면 그 상태가 영원히 가는 거. 그것이 하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하드 스테이트는 결혼 같은 거야. 그죠? 이혼 안 하면 유지되는 거잖아. 소프트 스테이트는 뭐예요? 연애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프트 스테이트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스테이트는 항상 뭐가 있어요? 타이머가 같이 있어.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효가 됩니다. 그거를 TTL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ARP를 또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ARP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RP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ARP의 좋은 점은 그 네트워크에 다른 네트워크 카드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죽고 끄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스스로 계속 뭐예요? 학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물어보고 너 뭐니 하면서 아 얘는 이거구나 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또 자주 쓰면 또 올라오고 그죠? 업데이트되고 되게 자연스러운 프로토콜이에요. ARP. 그래서 중요한 거는 without intervention from network administrator.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필요 없이 그거에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그 테이블을 생성하고 지우고 이렇게 해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프로토콜이 사실상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프로토콜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야. 누구의 IP 주소를 딱 주면서 그거의 맥 주소가 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대답할 때 그 제한이 오는 거예요. 이런 IP 주소를 가진 사람의 맥이 뭐야? 그러면 내가 글로 보내줄게. 그러면 저거를 대답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 점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쭉 여기서 이런 IP 주소를 가진 사람은 나한테 맥 주소를 주면 내가 글로 보내줄게. 그럴 때 아무나 대답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기가 그 IP를 안 가졌어도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아니 결정적인 맹점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는 ARP를 뭐라고 하냐면 프락스 ARP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도 아니면서 거짓으로 할 수도 있어요. 프락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패킷을 가로채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죠? 남의 패킷을 가로채려면 이걸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유선인 경우보다도 무선인 경우가 더 쉽지. 왜? 무선은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ARP가 딱 왔을 때 그게 나야 하고 딱 대답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서는 진짜 손톱 많고도 생각하지 않은 프로토콜이에요. 만약에 누가 속였다고 가정하더라도 IP는 원래 A가 B한테 보낸다고 치는데 C가 B가 나야라고 했다고 치면은 그래도 A가 원래 가지고 있던 IP는 B의 IP잖아요. 그래도 맥 주소는 C에게 들어갔는데 그럼 IP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맥 주소가 우선되나요? 그렇지. 왜냐하면 실제 전송은 맥 주소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IP가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IP의 문제죠. 그걸 라우터까지 가야 되는 건 일단 그렇죠. 맥 주소로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서 이건 뭐 내 IP 주소가 아니네. 근데 상관없지. 원래 그럴 의도로 했으니까. 나쁜 애들은 원래 그렇게 하잖아. 저기 무슨 첩보 영화 보면 뭐 여권이 10개 되고 막 이런 거랑 마찬가지지. 그죠? 나도 한 몇 개 있었으면 좋겠어. 자, 5분간 쉬었다 갑시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했느냐? 믿을 수 없는 애가 자기라고 주장하면 가짜로 자기가 그 IP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데 네트워크 있는데 라우터 입장에서 누구한테 보내야 되겠는데 여기에 연결된 많은 노드들이 들어올 때 친구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꽂아갖고 쓰다가 사라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인질함에도 쉽게 왔다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딱히 어떻게 통제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연결할 때 허락받고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이게 적격인 거야. 그죠? 그냥 들어왔는데 다 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야 이런 IP 주소 누구야? 그랬더니 얘가 IP A가 누구야? 그랬더니 얘가 IP 사실 B인데도 나야라고 말할 수 있고 심지어 IP 없어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IP 없어도 내가 그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애들이 연결해가지고 IP 데이터 내용을 뺏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절대 이런 프로토콜을 쓰지 말아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게 유용할 때도 있어요. 뭐가 유용하냐면 이를테면 여기에 노트북이 있어. A라고 하는 여기에 뭐 B라고 하는 노트북이 있어. 근데 자기 네트워크에 연결했다가 또 어디 이렇게 제3의 네트워크로 이동을 해요. 이를테면 여기 서강대 네트워크 163.219에 있다가 이거를 가지고 어디 이대나 이런 데를 가. 133.210이라고 여기에 가서 연결을 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줄 알 거 아니야. 그죠? 왜냐면 내 IP 주소가 163.219의 10.2니까 다른 노드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올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로 와서 여기서 얘가 물어볼 거라. 163의 219의 10.2한테 왔는데 너의 맥 주소는 무엇이냐? 이런 식의 물음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 얘가 대답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얘가 갔어요. 가가지고 여기로 갔어. 그럼 얘 못 받잖아. 이게 이제 IP 라우팅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IP가 모빌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IP는 모빌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이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IP 주소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IP의 이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랫동안 또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막 너무 커서 컴퓨터가 옛날에는 빌딩 3층짜리 빌딩이었으니까 움직이는 일이 절대 없었지만 지금은 되게 가볍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기 거 IP를 가지고 그대로 썼으면 좋은 거예요. 133의 210이지만 나는 163의 210을 그대로 219의 10.1을 그대로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계속 통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를테면 화상전화를 하고 있다가 이리로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바로 옆에 놓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모빌리티가 없다고 그래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현재 통신하고 있던 걸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바일 IP라는 게 있어요. 한동안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삼성이나 LG 같은 데 신입사원 연수 들어가면 연수 과목이 포함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모바일 IP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얘가 없으니까 이를테면 여기서 누구를 하나 얘를 지정해. 얘를 홈 에이전트라고 해요. 홈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얘를 지정하면은 얘가 뭘 해주냐면은 여기서 ARP에서 얘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면 맥 주소 얘기야. 그러면 얘가 대답 안 할 거 아니야? 얘가 대신 자기 걸 대답해요. 자기 맥 주소를 이쪽에 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얘한테 갈 데이터그램을 얘가 받는 거지. 그거 받아서 뭐 하게? 받아서 나한테 보내줍니다. 왜? 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릴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또 ARP가 되게 유용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ARP, 남을 대신해서 거짓말로 ARP를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지. 이 모바일 IP는 이거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워요. 플러스 ARP를 못하게 하면 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바일 IP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홈 에이전트는 저 컴퓨터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다른 곳에 간 것 자체는 알겠지만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가자마자 얘기해줘야지.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저기 시골에 있는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마한테 내가 어디 가자마자 얘기해 주잖아. 새로 간대. 그러면 엄마가 그 주소를 어떻게 해? 보통 냉장고에 붙여놓죠. 냉장고 위에다 붙여놓죠. 그거 해놨다. 그래서 걔한테 편지가 오면 그걸 보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모바일 IP가 이런 아이디어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뭐 회사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한 건물에도 네트워크 IP 주소가 다르면 다른 층에 가서 같이 일할 때 IP 주소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저걸 쓰면. 그죠? 아니면 뭐, 자, 모두들 모여서 노트북 들고 와서 회의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잠깐 IP 세팅 좀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시지 마시고 여기 모바일 IP 되니까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세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ARP는 굉장히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프로토콜 중에 하나예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ARP를 쓰는 경우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를테면 A하고 A에서 B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중간에 라우터가 있어요. 이 라우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라우터를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우터가 여기 사이에 있으면 이쪽도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이것도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그러니까 라우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 라우터. 그래서 라우터가 있으면 네트워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완전히 다른 네트워크의 구성이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에도 상관없어요. 같이 이더넷이어도 상관없고 같이 와이파이도 있어도 상관없는데 라우터가 중간에 있으면 반드시 다른 네트워크다. 다른 링크 레이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A에서 B로 간다면 저 라우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거쳐야 되냐면은 B에 여기서는 이제 IP 계층에서는 어떻게 돼요? A에서 B로 간다는 IP 주소만 알게 됩니다. 그죠? A의 IP 주소하고 B의 IP 주소. 그것만 알아요. 그래서 IP 계층에서 라우팅을 하면 얘가 뭘 알게 되냐면 IP 계층으로 딱 보니까 B를 가려면 이 R을 거쳐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알게 되는데 그래프상에서 근데 R의 IP 주소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에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R한테 먼저 보내야 돼요. R의 IP는 알아. 그래서 R의 IP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알죠, 원래. 알면은 그 IP 주소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R의 IP 주소를 아니까 R의 뭐예요? 맥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R의 IP 주소가 이거라면, 그죠? 이거라면 그러면 그거의 맥 주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IP 주소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ARP를 해서 얘를 알아내죠. 그래서 얘가 몇 가지만 보내면 끝이야. 그 다음은 R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R을 자세히 보면 카드가 두 개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네트워크 카드. 이쪽 네트워크에 연결된 카드가 하나 있고 이쪽 네트워크에 연결된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우터라는 거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때문에 각각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만 그 네트워크 안에서 자기들끼리 통신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걸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서 결정을 해서 이게 가야 될 게 여기 B니까 B는 이거니까 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 인터페이스로 가져다가 ARP를 해서 얘를 알아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매번 라우터를 거칠 때마다 새로운 또 ARP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또 ARP를 해야 되죠. 그죠? 이쪽에서 얘가 ARP를 해서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얘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ARP를 해서 이걸 받았으니까 맥레이에서 받았지만 판단은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 판단은 IP레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IP레이에서 보고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판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맥레이한테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IP 계층의 라우터는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IP 네트워크를 생각하면서 뭐가 들어오면 그게 어떤 IP로 가야 되는지를 보고 결정해서 맥주소로
그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바로 데스티네이션이지만 또 다른 라우터로 연결되면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라우터 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떤 종류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이 구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그 라우터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종류, 여기 뭐 링크가 생물학적으로 돼가지고 무슨 뭐 신경세포, 뉴런이 왔다 갔다 해서 된다. 상관없어. 그 인터페이스만 달려요. 만약 이쪽이 그냥 지금까지 있던 인터넷이고 이쪽이 생물학적 네트워크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IP가 그래서 막강한 거죠. 어떠한 네트워크 기술이 앞으로 오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거 IP.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지. 인터페이스만 가져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가스로 뭐 모리큘로 된 네트워크가 상관없어. 유아 웰컴. 인터페이스만 우리한테 줘.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생각할 수 있어.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끊임없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라우터들이 있으면 새로운 네트워크 있을 거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뉴 네트워크 있어. 그러면 라우터를 통해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홉 바이 홉이라고 그러죠. 내 홉을 이렇게 뛰어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 뭐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 정도면 됐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계층으로 볼 때는 IP 계층, 이더넷 계층, 몇 계층이죠. 그 다음에 그 시그널이 가는 피지컬 레이어, 그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IP하고 이더넷 사이를 몇 계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중간에 있는 라우터는 IP 계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라우터에는 이더넷 몇 계층뿐만 아니라 IP 계층까지 있어야 돼요. 구현이 돼요. 그래야 IP 계층에서 보고 어떻게 라우팅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이더넷 계층 몇 계층을 시켜서 실제 전송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처음 이 교재가 초기 버전에는 이 얘기가 별로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어떤 확신을 갖게 되냐면 IP만 쓰면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도 결합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게 IP가 살아남은 또 이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랜에 대해서 봅시다. 랜의 대표적인 게 이더넷이죠. 그래서 이더넷은 이렇게 버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 구조죠. 그래서 버스형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둘 사이가 부딪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스타형으로 바뀌었는데 이 스타형의 좋은 점은 여기서 A가 B로 전송할 때 C가 D로 전송하는 거하고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을 뭐 회로로 그렇게 구성하면 되니까 이게 스위치의 좋은 점이에요. 더 이상 얘네들이 동시에 보내도 충돌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컬리전 도메인이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컬리전 도메인에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 전송을 하면 다른 애들은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부딪히는 컬리전 도메인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얘는 컬리전 도메인이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프레임에 대해서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인터넷 스위치의 특징은 프로그램 플레이하고 셀프 러닝이에요. 그죠? 셀프 러닝.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서 A가 A 프레임에게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번 포트로 들어와서 6번 포트로 나가면 되죠.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이런 그 노드들이 스위치에 연결됐을 때 A가 A 프라임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죠? 왜냐하면 어떤 정보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도 이 스위치를 중심으로 되는 대로 와서 연결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가 A 프라임한테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모두에게 보내는 거예요. 플러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포트에서 나서 2, 3, 4, 5, 6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는 트래픽이 하나인데 다 보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의 트래픽을 보내게 되죠. 그죠? A는 무려 이쪽에 자기가 딱 보내야 되는 것에 5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죠? 근데 뭐 그렇게 안 보낸다고 하더라도 얘는 한 번만 보내고 얘가 카피 한다고 해도 쓸데없이 4개의 카피가 더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왜? 뭐 스위치가 대역폭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항상.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 스위치가 점차 누가 어디 있는지를 배워나가는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트래픽을 보고 관찰해서 얘는 4번 포트에 있구나 이 다시는 C는 3번 포트에 있구나 이걸 점차 배워서 다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C한테 보낼 때는 정확하게 이쪽만 보낼 수 있대요. 이런 방식을 쓰거든. 이거는 이제 셀프 러닝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를테면 이렇게 된 네트워크에서 A가 A 프라임한테 보내는데 처음에는 몰라. 그러니까 다 보내요. 그죠? 다 보내죠. 다 보내는데 그때 스위치가 알 수 있는 상황은 뭐예요? 저 프레임을 딱 받으면 그 프레임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A가 A 프라임에게 하면서 이쪽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스위치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적어도 이쪽에서 왔기 때문에 A는 1번에 있다. 요거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딱 써놓은 스위치가 이걸 보니까 A가 1번에 있나 보다. 그죠? 네, 그건 알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다 보내. 그리고 나서 어디 있는지 A 프라임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얘는 일단은 다 카피해서 보내줘요. 그죠? 그럼 다 카피해서 보내다 보면은 뭐야? A가 A 프라임이 알게 돼. 어딘지. 그래서 응답을 해. 응답할 때는 이제 얘한테 이 A 프라임이 누구에게? A에게 응답을 하면서 프레임을 보내. 그러면은 그때 4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스위치가 그걸 보고 A 프라임은 4번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타임 투 이거 다 뭐라고 그랬어? 소프트 스테이트니까 타임 투 리뷰를 딱 자기가 설정해. 이렇게 뭐 60분인지 뭐 60초인지 이렇게 설정을 한다. 그죠?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스위치는 뭐를 알게 됐냐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죠? A는 1번에 있고 A 프라임은 4번에 있다. 그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를 보면 이를테면 A가 G에게 보낸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모르잖아. 그죠? 처음에 모르니까 그냥 얘는 1로 보내고 그러면 얘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고 그럼 얘가 딱 받아. 어디로 가는 거야? G로 가는 거야. 얘는 G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고 그러면 얘는 받아서 G가 어디인지 몰라.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고 얘도 몰라. 얘한테도 보내고 얘한테도 보내고 그죠?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카피해서 보내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S1은 뭘 하냐면 S1은 적어도 뭘 알아요? A가 여기 있다는 거라. 그죠? S2는 뭘 알아요? S4는 뭘 알아요? A가 이쪽에 있다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S3는 뭘 알아요? A가 이쪽이라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S2는 뭘 알아요? A가 이쪽이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게 돼요. 그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테이블에 따라서, 얘가 만약 G가 응답을 하면 그 순간 G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알게 되면서 나중에는 A가 G한테 보내면 딱 정확하게 이 패스만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죠?
이거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스위치들이 얘네들을 다 파악하게 돼요. 이 데이터하고 보관해서. 처음에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처음에만 플러딩하고 점차 지나면은 플러딩을 안 하게 되죠.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요. 스위치하고 라우터를 비교해보면 스위치하고 라우터는 완전히 대칭이 다른 거예요. 그죠? 스위치는 링크레이어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로 연결된 애들은 아무리 스위치를 많이 연결하더라도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이게 스위치면 얘네들 다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치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버스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를테면 이 버스에서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통신을 할 때는 A의 맥 주소를 쓰고 B의 맥 주소를 써서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A고 만약에 얘가 B라면 B의 맥 주소를 써서 그냥 던지면 알아서 어떻게든 가요. 누구 때문에? 스위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서 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IP 계층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자기 네트워크끼리 안에서 통신하는 걸로 그죠? 하나의 버스 안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IP 네트워크 쪽에서 볼 때는 얘네들은 다 한 줄에 엮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위치는 사실 IP 주소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스위치는 맥 주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 주소만 가지고 어떤 특정한 데서 특정한 데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맥 주소까지만 봐야 되니까 스위치들은 뭐예요? 링크레이어까지만 구현이 됩니다. 그거 의상은 없어요. 근데 뭐 시중에 가보면 레이어 4 스위치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스위치인데 레이어 2까지밖에 안 보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근데 레이어 4라고 써 있는 거예요. 책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 레이어 4 스위치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건 그러면 헷갈리는 거잖아. 스위치가 레이어 2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레이어 4를 쓰느냐? 그거는 뭐냐면 스위치가 이 포트 넘버, 트랜스포트 하는 포트 넘버 레이어 4까지 봐서 이게 뭐 이를테면 웹 트래픽이 아니다 이런 걸 구분해서 차단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스위치가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말하자면은 변종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스위치라는 건 레이어 2까지만 보는 건데 레이어 4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그런 거지 근본적으로 스위치는 링크 레이어에 속한다는 거죠. IP 계층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라우터인데 라우터는 뭐예요? 라우터는 IP 레이어까지 보는 거예요. 왜? 라우터가 IP 레이어까지 봐야 IP 라우팅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라우터하고 스위치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는 그 테이블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이렇게 보낼 것인지, 뭘 보고 IP 주소만 가지고 결정을 하고 스위치는 뭐? 맥 주소만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확 다릅니다. 그리고 스위치로 연결된 건 다 뭐예요? 다 같은 네트워크이고 라우터로 연결된 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일부러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라우터를 쓰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그런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같은 스위치예요. 하나의 스위치인데 그 VLAN이라고 해서 버추얼 랜이라고 해서 하나의 스위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연결된 모든 노드들은 다 하나의 네트워크여야 되잖아요. 원래 정의에는 그죠? 그런데 일부러 우리가 그거를 두 개의 네트워크로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네트워크여야 되는데 두 개로 나누고 싶어. 이를테면 전자공학과하고 컴퓨터공학과하고 두 개로 나누고 싶다. 네트워크. 왜냐면 서로 남의 걸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누고 싶으면 포트, 여기 포트가 있잖아요. 아까 스위치 포트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노란색은 컴퓨터 사이언스, 파란색은 전자공학과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서 여기를 갈 때는 원래는 그냥 같은 스위치 포트니까 금방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연결을 못하게 하고 꼭 라우터를 거치게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스위치가 반으로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위치, 이쪽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의 스위치지만
두 개의 네트워크로 나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라우터를 거치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트래픽은 여기를 갈 때는 직접 절대 못 가게 하고 꼭 라우터를 거쳐서 가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버추얼 랜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에서 둘을 나눴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하나인데 피지컬리 가상으로 두 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추얼 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트 베이스드 버추얼 랜은 뭐냐면 포트 넘버를 기반으로 버추얼 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추얼 랜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정확한 원래 철자는 버추얼 로컬 에어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로 네트워크를 나눕니다. 보통은 이제 뭐 하나의 스위치는 같은 네트워크에 속하는데 그거를 반으로 나눠서 마치 여러 개의 멀티플한 버추얼 스위치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또 트렁킹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트렁크한다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하나의 스위치인데 가상으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하늘색하고 노란색하고 가상의 두 개의 네트워크로 나눠졌는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얘도 또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거지. 복잡해졌는데 여기서 이거 되게 이상하다. 그죠? 왜냐하면 어쨌든 저기 하늘색은 하늘색끼리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스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모든 그 이쪽에 포트에서 있는 모든 트래픽을 얘로 모아가지고 그거를 여기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네트워크에서 A라는 그 스위치에서 B라는 스위치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다 뭐 이렇게는 노란에 이제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 수 있는데 여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노란에도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늘색도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따로 케이블을 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무조건 여기를 지나게 하는 거예요. 트렁크. 그런데 그러면 이 트래픽도 여기를 지나가고 이 트래픽도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색, 녹색이 다 지나가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태그를 따로 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존에는 우리가 인터넷 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다면 데스티네이션하고 소스 어드레스만 썼다면 갑자기 여기에 태그 아이덴티파이어가 삽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녹색에 하늘색에 속하는가 아니면 노란색에 속하는가를 앞에다 태그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걸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보내면 얘가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늘색이면 하늘색 쪽에만 보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면 노란색 쪽에만 보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보면 돼요? 먹싱, 디먹싱이라고. 멀티플렉싱이면 디멀티플렉싱. 그죠? 네. 원래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인데 그걸 그냥 하나로 합쳐서 트렁크를 통해서 보내고 트렁크에서 저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원래 네트워크로 나가요. 그것도 일종의 라우팅이라고. 라우팅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VLAN의 트래픽을 한꺼번에 보내면서 각각의 VLAN에 맞게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VLAN에서 광범위하게 쓰는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우리가 막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는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다 써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어째 가보면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할지를 모른다.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VLAN을 구성하기 때문에 딱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우리 네트워크인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 이 VLAN 테이블을 보면은 알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는 훨씬 더 많은 변종이 존재하는데 기본은 이거다. 그죠? 실제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변칙, 레이어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은 이거니까 항상 기본은 잊지 말아야죠. 그렇죠? 기본을 알고 그런 식으로 변칙으로 쓰는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까지 하겠습니다.